AI가 우리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요, 그 변화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 바로 일자리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은 2026년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 AI 인재 정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전 세계적인 흐름이랑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30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700조 원이 넘거든요. 상상이 잘 안 가는 금액인데 이게 바로 2026년 딱 1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투자액입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채용 시장의 모든 규칙을, 판 자체를 그냥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지금 글로벌 채용 시장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혹독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양극화 시대가 열린 거죠. 자, 그럼 먼저 기회의 땅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AI 전문가들, 특히 실력 있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골드러시입니다. 왜냐? 사람을 찾는 곳은 너무 많은데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수요가 공급보다 3배 이상 많으니까 당연히 몸값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이라도 채워야 할 전문가 자리가 무려 16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골드러시의 주인공이냐 궁금하시죠? 이게 그냥 단순히 코딩 잘하는 개발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AI의 핵심, 그 두뇌를 설계하는 연구 과학자들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요즘 특히 주목받는 직군이 있어요. 바로 전진 배치 엔지니어 같은 새로운 역할들입니다. 이분들 몸값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전진 배치 엔지니어? 좀 생소하죠? FD라고도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순수 연구랑 실제 개발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기업들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AI를 짠 하고 만드는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강력한 AI 모델 있잖아요. 그걸 우리 회사 비즈니스에 어떻게 하면 잘 가져와서 쓸 수 있을까? 이 경쟁이 훨씬 치열하거든요.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FD, 전진 배치 엔지니어인 겁니다. 그러니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요.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의 바로 반대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주니어 개발자들은 지금 대정체기, 그러니까 The Great Hesitation에 겪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코딩 비서,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요. 이런 도구들이 주니어 개발자들이 하던 기본적인 업무들을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전처럼 신입을 많이 뽑아서 하나하나 갈아치는 것보다 그냥 AI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소수의 시니어 전문가를 뽑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전 세계 신입 기술직 3개 중 1개가 지금 AI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재밌는 건 우리는 이 거대 모델 경쟁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요, 아주 영리하고 실용적인 우리만의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텐데요.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꽤 안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AI를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예를 들면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이런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필수적인 생존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채용 문화까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대규모 공채 있죠? 신입사원 수백 명씩 뽑던 시대. 이제 그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신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4년에서 7년 차 사이에 경력직,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를 콕 집어서 뽑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한국이 집중하는 그 실용적인 전략이 뭐냐? 바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드웨어입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AI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우리가 타는 자동차 안에서 바로바로 작동하는 AI,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서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간단해요. 로봇, 스마트 가전제품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기계에 AI라는 지능을 심는 겁니다.
한국이 원래 잘하던 제조업이랑 소프트웨어 기술을 합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글로벌 시장과 한국 시장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둘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이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의 두뇌, 즉 엄청나게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반면에 한국은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두뇌를 가져다가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연결해서 움직이는 손과 발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일하는 방식, 근무 문화에서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요.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려고 하니까 원격 근무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여전히 사무실에 모여서 얼굴 보고 일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죠. 사람을 뽑고 키우는 방식도 거의 정반대예요. 글로벌 기업들은 말 그대로 돈으로,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 옵션으로 세계 최고 인재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미 있는 직원들을 재교육해서 역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중간 경력직을 영입하는 약간 육성형에 가까운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당연히 연봉이나 커리어 패스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AI 시대에 내 커리어를 잘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존 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딩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AI는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전문성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엄청난 도구죠. 중요한 건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 그게 금융이든 의료든 제조업이든 그 분야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T자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질문만 잘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AI는 누구나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줘요. 진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AI가 내놓은 그 답이 진짜 맞는지 검증하고 혹시 오류는 없는지 잡아내고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는 능력, 바로 그 인간의 비판적 사고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간과 기계가 싸우는 그런 세상이 아닐 겁니다. AI를 잘 쓰는 인간이 AI를 쓰지 않는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